그리고 지금 이 조정이 연출되고 나서 시장이 여기가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정말 진단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들,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언제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보시면, 자, 제가 내일 온라인 강의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내일 온라인 강의가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강의가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8시,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약 3시간 정도인데, 이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무료 온라인 증권 강의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방이 아니고 온라인 증권 강의니까 이때 꼭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IP 가입하실 분들도 요날 오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 VIP 가입하실 분들도 내일 오세요. 내일 가입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VIP 오실 분들은 내일 오시면 됩니다. 주도주 매수 찬스 하반기 데이세를 잡아라. 자, 제목 타이틀 좋죠? 예. 자, 요 내용을 할 거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무료 방송, 무료 온라인 증권 강연에 꼭 여러분들 참석을 해 주십사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방송 출발하기 전에 이제 무료 카카오톡 그거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무료 카톡방을 이사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너분들 잡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힘들고 지루하니까 서로 대화하는 건 좋은데, 카카오톡이 제 글이 자꾸 묻히고 다른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아서 뭐 카톡 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너무들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래도 카카오톡은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주식 매매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활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동영상을 누르시면, 한 대표 이제 라이브 무료 방송이 나오죠? 나옵니다. 자, 무료 카카오톡 가입하시는 내용은, 자, 방법은 요겁니다. 요 라이브 방송 누르세요. 클릭하시면 하단에 뭐가 나옵니까? 하단에 요게 나오죠? 하단에 한규수 대표 무료 카카오톡방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밑에 여기 주소 있죠? http://open.kakao.com 이렇게 나오죠?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요걸 누르시면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멜경지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MBN 999입니다. 아직 안 바뀌었나봐요. 비밀번호가. 그래서 MBN 999니까 요거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100% 무료고요. 언급됐듯이 무료 카카오톡방은 뭐 하루 종일 여러분들 채팅하는 방이 아니고요.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최근처럼 주가가 폭락 장세가 나오고 조정 장세 나올 때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런 얘기들도 해드리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정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포인트들은 여러분께 글로 올려드리니까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유망 정보도 나가는데, 요즘 장세가 워낙에 복잡해서 제가 종목은 아직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좀 더 확실한 부분에서는 제가 가끔가다 종목군들도 드리니까 그런 거 보시고 매매하시고, 내지는 제가 드리는 그 코멘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하시면서 신뢰 쌓고 또 수익 나시면 그때 VIP 오시면 됩니다. 안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혼자 매매하실 때 도움 되리라고 무료 카카오톡 열고 있는 거니까 요거 링크 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무료 온라인 증권 강의는 내일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한 주간이죠. 한 주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정광훈 목사의 사랑의 교회가 뭐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기록하면서 뭐 신천지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코로나19 사태가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좀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위치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연휴까지 끼웠었고요. 갑자기 연휴 중반에 코로나19가 재확산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놀란 거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은 올라가면 돈을 벌고 떨어지면 잃는다는 건 알고요. 그래도 사는 거하고 파는 것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이 어떤 원리로 올라가고 어떤 원리로 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 같은 돈을 지금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1억이면 1억, 몇천만 원이 몇천만 원씩 자금을 증권시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고 잘못하면 계좌가 깨진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도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죠?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좋아하고 조금만 빠지면 너무 슬퍼합니다. 1%만 올라가도 좋아하고 1%만 빠져도 너무 슬퍼해요. 근데 주가는 1%라고 하는 등락은 거의 뭐 1분 사이에 엄청나게 나오죠. 수십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백 번 나옵니다. 너무 잔파동을 보고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면 병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주식을 할 때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애지간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구간도요, 가다가 눌림 나오고 이렇게 기간 주주 나오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도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폭락 장세가 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폭락 장세가 났지만 한대표는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장은 V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주를 중심으로 시간을 가지고 분할 매집을 하시고 단타 치지 말고 중기 매매를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급락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 장에 가는 둥 마는 둥 세워라 내워라 야금야금 갑니다. 이렇게 시세가 나온 데서 어떻게 단타를 쳐가지고 단타 수익을 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내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서 지금 주식을 하시니까 장이 조금만 무너져도 막 투매를 하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별로 안 밀렸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목군들이 그냥 3, 5%, 6%씩 폭락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올라오잖아요, 장곧바로. 오늘도 시장 갭상승 출발했죠, 여러분들. 갭으로 올라갔죠. 물론 갔다가 밀리고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갭으로 올라가서 밀리지 않고 하방 경기 나왔고, 그죠? 예. 주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고 전문가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2% 3% 떨어지는 것까지 다 대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단타 안 친다 그랬죠. 단타 치더라도 단타보다는 지금은 우리는 주도주를 가지고 중기 매매를 통해서 종목이 아니라 계좌 수익으로 지금 승부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좌. 그죠? 계좌가 불어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10종목 매매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종목 올라가고 한 종목 상한가 치고 나머지 9종목이 다 빠지면 이거는 돈 버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죠.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이 구간부터는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 앞으로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재반등이 났을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그 주도주들을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들을 몰빵해가지고 100%다 담아놓으면, 그죠? 조정 나올 때 몰빵해서 주도주를 다 담아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계좌 수익은 벌써 10% 20%씩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10종목 중에 한 종목 상한가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얼마나 올라갑니까? 가격 제한폭 30%밖에 안 되죠? 가격 제한폭 30%니까 10종목 중에 한 종목 상한가 치면 뭐 계좌 수익률은 한 뭐 1%나 올라가는가요? 그죠?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주도 섹터권의 종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놓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요, 예, 바로 계좌 수익률은 10% 20%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 지금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조정장세, 뭐 지금도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만 이 조정장세 또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기회였어요. 이 폭락장세가 나올 때, 뭐 저기 초반 폭락할 때 말고요. 이 구간에서 대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찬스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사요. 주식을 모르니까. 주린이라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하루 이틀 올라가고 다 털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런 거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저기서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이 올라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버스 들고 있고요. 곧버스를 여러분들 여기서 산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는 다 여기서 곧버스입니다. 엄청나게 손실이 났었죠. 그런 가운데 그나마 여기 반등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손실 났던 사람들은 털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시장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폭락 가능성 높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살짝의 조정과 함께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과 함께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로서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들 보셨죠? 여러분들 어제. 응? 자, 이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건 오늘이고요. 오늘이고 어제 선물 지수가 아침에 갭상 출발 후에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어요. 하루 종일 선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아침 초장에 살짝 매수했다가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았을 때가 선물 매도 계약이 11,000계약이 넘어갔습니다. 11,000계약 이상 선물을 매도한 거예요. 이만큼 계속해서 하루 종일 팔아가지고 선물 지수가 갔다가 이렇게 밀린 겁니다. 계속 선물 지수가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가들 무서우니까 다 던지죠, 여러분들. 응? 그런데 어제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선물은 못 갔죠. 이 구간에서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 샀습니다. 다시 샀어요. 단 몇 분 만에. 그래가지고 2,000계약, 마이너스 2,000계약까지 선물 매도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매도 규모 줄은 상태에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8,000계약 샀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다 샀어요. 어제 보실래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2,400개까지 매도 규모 줄었죠, 여러분들. 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고 시장 흔들어대면서 여러분들 주식 다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응? 워낙에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유망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선물을 중심으로 막 흔들어대면서 털어내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개인들은 털어내죠.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제약센세를 보이니까 코로나19 핑계대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흔들어대니까 어떻습니까? 개인들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 종목하고 걔네들이 그렇게 많이 밀린 겁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었죠. 결국에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선물 들어오죠. 선물하고 현물 다 매수 들어오잖아요. 확인됐죠?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도망가고 빠져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떠나거나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가지고 좀 팔고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아라. 외국인 투자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는 지금 현재 달러화 가치가 워낙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지고 세계 증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단계예요. 앞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수급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동안 워낙에 주식을 많이 팔았고 사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올 겁니다. 결국 시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오른됐다는 경기감이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19라는 재료가 등장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외국인들이 흔드니까 개인 투자자를 모르니까 그냥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던진 자금들, 그 던진 것들을 뭐예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담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제가 아까 한 교수의 함께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시장은 전쟁터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 바로 증권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요, 만만한 게 개인이에요. 만만한 게 개인입니다. 왜?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린이라는 단어가 증권시장에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별로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주시장에 준비도 없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준비도 없이 그냥 돈만 가지고 증권시장에 돈 벌겠다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죠?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도 돈 벌기가 힘든 시장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돈만 들고 온다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대신에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증권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단타 치지 말아라. 단타 쳐서 돈 버는 개인은 한 명도 없다.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이라 했죠. 단타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잠깐은 벌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주식 초보분들이 나는 주식 이 종목 먹고 3년 들고 있더니 뭐 따블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대표 뭐 한다고요? 주도주 대시세, 주도주 성장주 ETF 대시세 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시황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큰 흐름을 알아야 주도주를 가지고 유망 종목 가지고 중장기 매매를 해서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시황 분석해 드린 것이고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애들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의 동간에 놀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느냐? 아니요, 그것도 좀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좋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좋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가 안정적이지만 아직은 상승 기조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다우하고 S&P 500 지수가 많이 못 따라가면 나스닥도 많이 못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미국 증시가 뭐 꺾일 만한 조짐도 아직은 없어요. 그죠?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미국은요. 코로나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대선이 있는 상태에서 대선이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겠죠. 그런 어떤 기대감들, 그런 기대감들에 의해서도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서 탄력적인 반등도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일본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일단 안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가 그동안 올라서 지금 약간 조정을 좀 받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예,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중국 증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때요? 조정도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조정도 충분하게 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직전 고점 뚫었죠. 직전 고점 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항선이 이제 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밀집대 상단 뚫고 나서 여기가 이제 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보시면 되겠죠. 예. 악재가 없어요. 어제도 강조됐습니다만 악재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300명 넘었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증시가 오늘 반등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는 이제 다 반영됐다.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긴 하더라도 이미 미국 증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맨날 4만 명 이상씩 나오는데도 안 빠집니다. 그죠?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도 방역체제가 충분하게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지금 시장에 악재 없죠, 여러분들. 악재가 없어요. 특별하게 시장의 하락을 이끌 만한 악재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 유동성은 엄청나죠, 여러분들. 유동성 엄청납니다. 그죠? 바로 그런 부분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습니다만 시장이 올라간 것은 코로나에는 신경 별로 안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코로나를 핑계로 대가지고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니까 개인들이 당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죠? 안 속습니다. 그리고는 악재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악재도 없는데 지금 시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모멘텀도 지금은 없어요. 미국에서 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뭐 강력한 어떤 효능을 보이는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도 지금은 아직은 좀 약해요. 어떻게 됩니까? 하락에 대한 공포도 없지만 상승까지도 좀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렸죠? 갔다가 약간의 1-2주 정도 내지는 기간주기 나오고 나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드렸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기간 조정,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 반락세를 여러분들은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약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호재들이 나올 수 있고요. 최소한 지수만 안 빠지더라도 저평가된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종목별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죠?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라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하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예,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요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됐고 악재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 분명 최근 흔들기는 이 장세는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지금 51조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아니라 신용융자예요. 신용융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물량이 많으면 외국인들이 땡기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걔네들 물량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흔들어대면서 좀 털고 가려고 지금 외국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량이 좀 털리면 가볍잖아요. 그리고 또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도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고객 예탁금은 51조 5천억까지 늘어납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응?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설명드렸죠. 정부에서 부동산 계속해서 잡죠. 증권시장 말고 다른 데로 시장에 자금이 옮겨갈 만한 그런 상황이 일단 아닙니다. 잠시만요. 자,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갈 만한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제가 자, 이거 PPT를 제가 열다가 잠시만요. 자, 제가 내일 다시
내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증권 강연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내일은 자료까지 싹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 드릴 거니까 내일 오후 2시 온라인 증권 강연에 꼭 잊지 말고 오시기 바라고요. 분명한 것은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는 부분이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악재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중에 유동자금이 얼마라 그랬죠 여러분들? 3,000조.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고는 그죠? 광의 통화량 M2죠. 광의 통화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려 3,000조입니다. 부동산을 정부에서는 계속 잡고 있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증권시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프 자체가 우상향이에요 여러분들. 우상향입니다. 한 방에 쭉 들어왔었고요. 한 방에 쭉 들어왔었고 그리고도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은 그래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그 회사의 적정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 뭐 PBR을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나 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회사의 적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수치상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성장성이라는 그 개념을 봤을 때는 그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하는데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퍼가 50배, 100배, 200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성장을 내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할 거다. 그 기대감이 성장성이라는 기대감이 이런 주가 판단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는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자금들은 이 회사가 주가가 좀 올랐어도 이 회사는 내년에도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이 자금들이 여기로 들어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도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금은 증권시장으로 밖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 자금들은 분명히 실적과 성장 가치가 큰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걔네가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은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쉬어가야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나왔죠. 단기적으로 좀 올랐고 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광훈의 사랑의 교회가 거기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인 투자가를 모르니까 깜짝 놀라서 종목들을 털어낸 겁니다. 어제는 개인들이 안 터는 것처럼 했는데 그걸 또 누가 유발시켰습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흔들면서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물량들이 다 나온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는 건 어제 확인된 거고 그죠?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장은 일단 아니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흔들어서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장세가 조정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루만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들어오고 어제 외국인 선물 11,000개까지 팔았다가 막판에 2,000개까지 매로 줄었고 오늘 다시 8,400개가 매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악재 선 반영됐고요. 악재 없죠?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더 이상 밀릴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문제는 지금 당장 곧바로 치고 가기도 어렵다. 왜? 월요일에 곧바로 치고 간다라는 개념은 저는 아니고요. 다음 주 중반 정도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장은 월요일날 곧바로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못 가게 되면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확진자 수가 좀 진정되는 국면이 나올 때 그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가 저는 클라이막스가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한 큐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정도 선부터 시장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와중에 주도주는 뭡니까? 주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시장보다 먼저 오른다. 지수보다 먼저 오른다 그랬죠. 다음 주 중에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권에 접어들면 주도주는 서서히 움직일 거로 봐요.
다음 주 초반이 그 주도주들에 대한 최적의 매수 타임이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언급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도 5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5일 이평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죠? 코스닥 지수가 그랬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습니다만 5일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죠? 적어도 시장이 좀 안정권에 접어들려면 5일 이평선 정도는 뚫어주고요.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이 5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5일 이평선전은 분명히 회복할 거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을 다질 거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부터는 공격적인 좀 적극적인 매집 전략을 이제 단행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내일 오후 2시에 무료 온라인 신공간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 지금 장은 이제 중간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조만간에 서서히 반격이 시도가 될 겁니다. 주도주는 먼저 올라온다 했습니다. 주도주 공략에 준비를 해라.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자 이해되셨으면 1번 붙여서 1번. 자, 1번. 그죠? 아시겠죠? 예. 제가 내일 진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이제 온라인 증권 강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5일 이평선을 뚫지 못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절대 성급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중반 위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중반 위에 반등 가능성을 보고 좀 더 집중적인 매집 전략도 이제는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그동안 강세장에서 시장에서 소외됐거나 하신 분들은 이번 장을 정말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합니다만 이번 장은요, 1차 상승 후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눌림이 좋을 건데, 이번에 눌림 끝나고 반등 나올 때 반등이 얘네들보다 반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반등 탄력이 강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뭐 50% 100% 수익 나는데 뭐 한 5달 6달 걸렸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여기서 뭐 50% 100%나 예를 들면 뭐 5달 6달 걸렸다고 치고 여기서 50% 100% 나는 거는 한 달 정도면 가능하다. 그만큼 빠릅니다. 왜? 주도주들은 처음에 올라가는 뭐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가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눌림 주고 그 다음부터 탄력이 이렇게 붙거든요. 지금이 그 구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 그동안 지수 상승장에서 소외됐거나 수익 안 냈던 분들, 여기서 수익 난 분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수익 난 분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서도 놓쳤다고 한다면 이번엔 뭐예요? 이번엔 놓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똑같죠? 예, 똑같아요. 코스피 대형주들이 오늘 올랐고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못했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뭐 강밥 정도, 5G 관련주도 강밥 정도, 뭐 스마트폰, OLED, 반도체, 대충 강밥 약밥 정도. 오늘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더 강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코스피 종목들이 뭐 추격 매수할 만큼 그렇게 주가가 흐름이 강했습니까? 강하지 않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래소 대형주가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거래소 대형주 가지고 자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삽니다. 얘네가 왜 살까요, 여러분들? 금융투자 얘네들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얘네들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단타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하고 의미 없어요. 외국인들이 자꾸 코스피 대형주 쪽을 자꾸 매수해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뭐예요? 이것도 흔들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쪽부터는 좀 올랐고 추격 매수하기 부담스럽고 그런 가운데 거래소 대형주는 못 올랐고, 그죠? 거래소 대형주 쪽목을 자꾸 순환 반등을 이끌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낙폭과에 대한 거래소 대형주가 움직이면 개인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트상으로 보니까 안전하고 좋아 보이죠? 거래소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코스닥 종목을 털고 거래소 대형주로 가는 겁니다. 뭐야? 물량 뺏기는 거죠? 계속 그렇게 흔들어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일부러 코스닥을 안 땡겨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루하죠. 무섭죠. 계속 털어내는 거예요. 어제는 빠져가지고 밀려 무서워가지고 던진 거고 오늘은 주가가 안 가니까 지루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개인들 물량은 코스닥에서 계속 물량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수급도 결국엔 수급은 결국엔 뭐라 했습니까?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다. 여기서 펀더멘탈 따라가는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살아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미래차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제 밀려버렸었죠. 삼성 있을 때 삼성, LG화학, 삼성전기 정도, 그죠? 통신주들 정도, 삼성, 바이오스, 셀트론 정도. 나머지는 없죠, 여러분들. 왜 삽니까? 얘네가 갈 수 있어서 못 가요. 몇 개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길 삽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이 많이 가는 거야? 안 가요. 얘네도 엄청 많이 올라가 지금 못 갑니다. 그런데도 사요. 뭐예요?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자꾸 개인들 물량 털어내는 겁니다. 그럼 개인들 물량 털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볍죠? 가벼운 시점에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이라든가 얘네들 매수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앞에서 조금만 땡기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뒤에서 들불처럼 들어갑니다. 예, 그죠? 결국 이 많은 고객 예탁금, 이 자금 앞으로요 신용융자도 늘기는 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겁니다. 51조라는 사상 최대의 그 고객 예탁금인데 이게 바로 60조 되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은 강세가 나온 겁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런데 유동성 장세 속에서 자금이 들어오지만 결국엔 실적 성장 가치가 없는 종목은 안 들어와요. 좋은 종목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 몇 종목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 또 2차전지, 또 5G가 되는 겁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시장 매기는 또 유입된다. 걔네가 앞으로 시장에서 또다시 주도주가 된다. 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매매를 해야 되겠죠?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결국에 시장의 중심은 저도 이 얘기 맨날 하면서도 좀 징글징글하네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주는 종목이 없잖아요. 가도 다 2차전지만 갑니다. 처음부터 신고 끊었죠, 여러분들? 또 신고 났잖아요. 그죠? 가는 종목이 또 가는 게 또 확인된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맞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맞으면 3번. 다 가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저렇게 갔던 종목이 또 갑니다. 또 신고가 나와요, 여러분들. 미치죠? 환장합니다. LG화학도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있는데 또 반등 4.8%, 대형주가 4.8%, 코스닥 종목들은 뭐 다 강보 약보인데 얘는 4.8% 급등입니다.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죠? 뭐예요? 한규세 한큐에서 제가 LG화학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그겁니다. 역시 시장의 선두 전면에는 또다시 신성장 가치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 조정장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들을 뭐 좀 땡기고, 물론 이 안에서도 가는 종목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세는 일단 아니란 얘기예요. 얘네를 건들면 안 되겠죠. 올랐어도 신성장주들, 그죠?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이 기회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장이 주도주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진짜 종목을, 제가 아무리 종목을 보더라도 볼 거 없습니다. 이낙연 관련주 움직입니다. 이낙연 관련주. 예, 자, 하나 좀 보시고, 정치 테마주들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초대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슈주 테마주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시진핑 온다고 잠깐 올라가더니 또 화장품 관련도 가다, 그죠?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 단계에선 종목군들이 좀 부진하고 답답한 흐름 보이지만, 결국엔 중장기로 시작과 갈 수 있는 종목 뭐예요? 결국엔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반도체 5G 2차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여러분들은 거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위치상으로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드릴 건 없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 정도만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설명드린 내용 이해되셨죠? 자, 5번 하고 쳐서 5번. 자, 설명드린 내용도 이해되신 분 5번. 그죠? 예, 맞아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내일 온라인 강연에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 뭐 시장 대응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다음 주 중반 정도에서는 시장이 서서히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도주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목군들의 반격이 서서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반등에 대비를 해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오를 때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수익 못 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가고 나서 손 흔들 필요 없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가고 나서 손 흔들어 봐야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알면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고 알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것이 되는 거예요. 시장 예상대로 분명히 하락세 멈췄잖아요. 그죠? 반등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자, 내일 오후 2시에서 5시 온라인 증권 강연회 진행됩니다. 이따 꼭 오세요. 꼭 오시기 바라고, 오시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어제 내일은 좀 더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고요. 종목들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5G,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의 가장 핵심적인 유망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분석을 드릴 거니까 내일 온라인 증권 강연회 꼭 오시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일 좀 더 오늘 전 미국 증시 보고 온라인 증권 강연회 준비를 했고요.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조정 장세를 마무리하고 조만간에 본격적인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요.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자세한 내용들은 온라인 증권 강연에서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2시 자, 온라인 증권 강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시장이 좀 힘들고 답답했지만 거듭 얘기합니다. 주식하면서 이 정도의 조정도 없이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식이 쉬지 않고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는 겁니다. 초반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중간 바닥 따주고 또 가는 겁니다. 이 정도 조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이 조정은 정말 견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조정도 없이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거의 힘들거나 다른 사람을 잡습니다. 그죠? 절대 주식을 알아야 됩니다. 맨날 먹는 주식은 없어요. 갔다가 눌리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가고 먹은 거 좀 뱉어냈다가 가고 팔고 나서 더 갈 수도 있고요. 그죠? 팔고 나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좋은 종목들은 밀렸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주식은 바로 회사의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좋은 주식을 이런 구간, 조정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VIP는 내일 오세요. 내일 온라인 증권 강의로 오십시오. VIP는 내일 온라인 증권 강의로 오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갔다가 조금 눌리고 쉬어가는 과정이 나온다고 절대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 구간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위기 아니고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온라인 증권 강의에 꼭 오시 바라고요. 자, 그때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은 좀 더 세세하게 준비 많이 할 거니까 내일 꼭 오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